하이트증권 스마트핀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예, 저는 스마트핀센터 이청훈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이번 네. 4분기 시장 어떻게 예. 보시겠습니까? 우선 어제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코스닥이 그렇게 빠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마음 편하게 쉬고 왔더니 그대로 계속 쉴 뻔했습니다. 4분기 첫날이 우선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4분기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번 중에 8번 하락하고 14번 올랐고요.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가 대략 3.5%, 코스닥은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정 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과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던 4분기였고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1981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외부 변수라고 작용할 수 있는 나스닥이 괜찮았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분명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네. 물론 오펙 플러스에서도 이제 유가에 관련된 정책을 계속 뭐 4분기까지는 뭐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네. 빠졌잖아요. 84달러까지 빠졌고 90달러대에서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도 어제 거의 4.8%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국채금리도 빠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을 이제 오르긴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바닥일까요? 그러면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장 초반에 만약에 어제 미증시가 그래도 괜찮았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나름 안정세를 찾을 것 같고 국채금리도 조금 하향화된다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꽤나 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네. 적어도 우리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혀 안 들어왔었습니다. 2,000원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장이 갑자기 턴을 크게 해버리는 바람에 네.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혹은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이 당장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령 바닥이라 하더라도 며칠 정도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다음 옵션 만기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향성이 보이면 그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주 물론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긴 하지만은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안 들어오긴 했지만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안 좋았는데 이제 정도는 악재 소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성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높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외부 변수, 해외 증시도 그렇고 사실상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긴 생기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을 이겨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2분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실적이 그리 좋게는 안 나왔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턴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만약 그런 모습은 기대할 수는 있으나 시장이 이후로 크게 오를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이제 물론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고 지금 사실 이제 2,400을 어떻게든 일단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시장 네. 자체는 뭐 코스닥은 심지어 어제 뭐 4%까지 네. 빠졌는데 사실 뭐 오늘 뭐 4% 뺐는데 1%밖에 반등을 못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시장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혹시 이제 과장님께서 보는 그래도 네. 뭐 내가 계속 현금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4분기 때 혹시 좀 기대하고 있는 뭐 세트라도 보는 게 있으실까요? 그래도? 그 시장이 요 며칠 무너지면서 종목들 거의 다 부러지긴 했는데 그 전까지 그래도 잘 갔던 섹터 대표적인 게 금융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4분기라고 하면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는 거죠. 이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사실상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참 매력이 있습니다.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게 나왔는데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매매와는 분명히 다르죠. 이 확정 수익이에요, 확정 수익. 배당락일에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종목들 그리고 주가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았던 금융 섹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지주사들, 특히 은행을 끼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들,
포함된 그런 금융지주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면 모아간다. 적어도 배당을 기반으로 5% 정도의 수익은 사실상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분기에 조금씩 턴을 혹시나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가 수익,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더 안정적인 섹터,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조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리도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오면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에 대한 폭도 마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도 계산했으니까 그만큼 배당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과장님의 시장 전망이나 이제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지주 쪽을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이제 섹터를 일단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도 지난주인가 저랑 이제 원전 관련도 잠깐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은, 이게 작년 3월이었죠. 이제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정책 관련주로서 원전이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었고,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동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원전이 막 그렇다 할 이제 본 사업을 수주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하지만은 지금은 분위기는 지금 조금 다르다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을 들고 왔고, 우리가 기억을 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아주 예전에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때 이제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때 이후에 대한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랐던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도 그 당시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그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가 가장 원전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메르켈 총리도 원래 시장은 원전 쪽에 향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추후에 좀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탈원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작년에 독일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워낙 이제 에너지 위기를 겪다 보니까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신에 기존에 있는 원전을 폐기 안 한 거에 대해서 보수 연장을 하는 흐름으로 정책을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바뀌어 왔고, 이제부터는 이제 작년 10월쯤일 거예요. 지금 폴란드 이제 그 원전 수주를 최초 수주를 받은 회사가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네. 원래 프랑스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이제 3파전을 이제 겪고 있었는데, 1차는 일단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받았고, 이제 2차 이제 신규 원전을 이제 하려고 우리나라의 원전을 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태클을 걸었어요. 이게 작년 한 10월쯤에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 소송을 걸었던 이유가 한수원에 있는 APR 1400, 이게 원래 사실은 예전에 1980년대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그 APR 1400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고, 한 2번 정도의 실제로 기술 이전 금액을 냈고, 실제로 이게 대한 이제 특허권은 이거는 이미 우리 거는 이제 소유권이 됐어요. 소유권이 됐는데, 이번에 아마 6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동맹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라. 그래서 이번에 소송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은, 그래, 일단은 웨스팅하우스는 너네가 지금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이건 우리 미국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이 지적 재산권은 존중해달라는 말은, 아니, 지금 이제 폴란드에 있는 퐁트누프 2차 원전을 수주를 준비 중인데, 너네가 한수원이 되면은 대신 우리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로열티를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예,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폴란드가 시작이 된다. 지금 체코도 폴란드의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간의 그런 원전 관련 소송의 이슈를 지켜보는 거에 따라서 한국 입찰 결과가 좀 달라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도 사실 그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이게 바꿨습니다. 한국이 줬어요. 한수원에게. 그때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이 로열티에 왜 중시하게 얘기냐?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는 40년 동안 이게 원전에 대한 건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수원에게 이번에 뺏기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 대신 같이 우리 동맹으로 가자라는 측면에 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체코, 영국, 사우디 이쪽에 대한 지금 원전 수주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원전이 폴란드로 시작하게 되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제2의 방산 흐름. 작년 초쯤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네네. LG 넥스원. 왜냐면은 처음 그때 기술들이 K9, K2 전차 뭐 수출하고 나서 봤더니, 너네 정말 잘 만든다. 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전 시작이 제가 봤을 때는 폴란드가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 이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원전은 충분히 저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몇몇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약간 터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그때 시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묻어나면서 이제 추세를 보았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 소송을 걸었던 그 이슈가 사실 하나의 이제 발목을 잡았었던 거고, 결국엔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미국은 지금 이제 셰일가스랑 천연가스를 석유까지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거를 통로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미 작년 1월쯤에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제 이집트 원전을 이제 수주를 받았을 때, 물론 그때는 러시아가 이제 본 수출이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하청 업체를 이제 우리나라 한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집트는 핵 위험 국가예요. 핵 위험 국가인데 그게 러시아까지 들어가네? 근데 너네 왜 들어가? 그에 대해서 한국에 사실 꼬투리를 잡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그에 대한 소송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물론 웨스팅하우스는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미국 정부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너네가 우리 쪽에 로열티를 주면은 너네 앞으로 같이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2차 퐁트누프 폴란드 쪽에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내년 한 상반기쯤에 한 3월, 2월 안에 나올 것 같아요. 1분기 때. 그러면 이제 체코 이제 원전 그 이슈가 하나둘씩 나온다. 다시 또 아랍에미리트가 올해 초에 그 2009년 이후에 15년 만에 이제 상업화가 됐습니다. 사실 원전이 한 15년 정도 걸려요. 네. 사업 준비까지 해야 되고 시공까지 하려면은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그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원전은 이제 굉장히 다른 국가들보다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원전은 내년 상반기 좀 기대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원전 사업이고, 그리고 이창원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금융지주까지, 물론 쉽지 않은 장이긴 하지만은 이런 장 중에서도 이런 주도 섹터들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조금 매매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